구편 사한편이죠. 구편 자한편이요. 자, 요것을 저기 그 제목으로 했어요. 자한. 요것은 저기 그 원래는 저기 논어에서는 권지구라 그랬거든요. 구권으로 저기 그 말을 했는데 우리는 저기 그 구편이라고 그냥 저기 얘기를 하죠. 구편의 1장 자한 구편이 요 자한편입니다. 요것이요. 자한편인데 공자께서 하는 이 리여 명여인 하는 리여 명여인 하는 그 작다는 표시고 시간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고 그 드문드문 저기 그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드물한이에요. 자한 온 부자께서 드문드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뭘 드문드문 말씀했나 하면은 이익과 천명과 인을 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이익과 천명과 인덕 그 이익은 요게 묘한 것이거든요. 이익은 저기 묘해서 그 우리가 저기 그 정상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그 당시로도 무척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것은 저기 그 이제 오묘해서 그 오묘한 것을 그걸 터득하기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그 드물게 말씀하셨고 이 천명은 이 저기 그 하늘의 뜻이니까 그 큰 것이죠. 그리고 요 인덕이라는 것도 그 인을 알기는 다 알아요. 예나 지금이나 인을 알기는 다 아는데 그 인의 그 오묘한 경지, 천명의 오묘한 경지, 그 이게 저기 그 오묘한 경지, 그것을 저기 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워서 그 요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다음에 공자께서 리와 천명과 인덕에 대해서 저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그 이익과 저기 그 천명은 드물게 말하는 걸 봤지만 이는 저기 그 여러 군데서 저기 그 비교적 저기 그 정확하게 이는 저기 그 봤는데 그 정확하게 비록 봤다 하더라도 그 인의 경지를 터득하려 그러면은 그것은 저기 그 논어가 다 끝나고 저기 논어를 한 10번쯤 읽어야 그 인의 경지에 우리가 저기 그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스럼 없이 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인을 안다라고 저기 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요 인이 그만큼 저기 그 높은 경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익은 생활하는데 직접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것은 저기 그 뭐 오묘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저기 그 말하기가 좀 저기 그 점잖은 유자의 체면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제 나는 저기 그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천명이라는 것은 그 인을 했을 때 천명에 저기 그 다가갈 수 있어요. 인을 저기 그 체득했을 때.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것은 아주 저기 그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 그 나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기 그 천명은 사실 저기 이때까지 제대로 된 얘기를 우리가 천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요 천명이라는 것은 주역을 어느 정도 저기 그 터득을 해야 천명에 저기 그 이를 수가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저기 그 생각하면은 아마 내 표현이 어쩌려는가 몰라도
거의 가까울 거예요. 그 나도 저기 그 주역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그 천명이 뭐라고 저기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 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어. 이 리와 인은 우리에게 아직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인데도 요것을 저기 그 내 입장에서는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인을 저기 그 내가 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요 이익과 선명과 인덕에 대해서는 요것은 저기 그 큰 개념이라서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셨다. 한원이죠. 이것이 한원 드물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고요. 요 저기 그 이 자한의 요 저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요 두 마디를 따서 저기 그 자한편 국원 자한편 그렇게 저기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정자의 말씀도 요것도 저기 그 들을 만한 얘기거든요. 정자왈 계리 즉 해의 명지리미 인지도대 개 부자 소한어냐. 자,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정자가 참 정리를 잘했어요. 저기 그 이제 그 주희가 연평 선생한테 배웠죠. 연평 선생 이동 연평 선생한테 그 호가 이동의 호가 연평인데 연평 선생한테 주희가 저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저기 그 이천의 사상을 흠모를 했어요. 이천 저기 그 이천 정의죠. 정의 선생. 저 이천은 호고 정의가 이름인데 이천 선생을 흠모를 했어요. 주의가. 그래서 저기 그 주의가 이천 선생한테 그 뭐 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 저기 시대 상황으로 봐서 보기는 했을 텐데 이분한테 공부를 배우지는 않았어도 이천 선생을 사사했다 그랬거든요. 사사로이 배웠다 그러는 것이 이천 선생의 이천 정의 선생의 책을 보고 저기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자라고 여기 나오는데 정자의 형님 명도는 저기 그 성품이 명도 2호 정호 선생은 성품이 춘풍과 같아서 큰 학설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 동생의 그 학설을 부드럽게 이제 풀 정도의 동생의 학설을 내 짐작컨대 동생의 학설을 풀었는지 이분이 저기 그 진짜 저기 그 동생만큼 이제 그 훌륭했는지 그거는 저기 그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 명도 정호 선생은 동생의 이 학설을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 풀어서 저기 그 얘기를 했으리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기 그 정자라 그러면은 여기 정자라 그러면은 그 두 분 선생을 명도와 이천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저기 정자라 그러거든요. 정이 정호 이제 나이도 한 살 차이 연년생이에요. 한 살 차이예요. 나이도 한 살 차이인데 요 두 분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그 이 두 분에 앞서서 저기 그 나온 주도니 선생 그 저기 그 장제 선생 요 저기 그 요 분은 이분도 저기 그 이제 이천보다 명도 이천보다 나이가 저기 그 뭐 한 7, 8년인가 10년인가 위에요. 10년 그 정도 위에요. 그런데
이분도 저기 그 이천 선생과 명도 선생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저기 장제 그 횡거거든요. 장제가 이 저기 그 횡거 주도리는 염계, 그 호가 염계, 호가 저기 횡거인데 이 횡거 선생도 저기 그 이천 선생한테 감화를 받은 거죠. 이천 명도 선생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저기 그 이제 나이는 좀 많아도 나중에 저기 그 이제 그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저기 그 정이나 정호 선생의 그 가까운 또 저기 그 다른 방면에 저기 그 학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유학의 그 저기 그쪽을 한 사람이고 요 주돈이는 그 이천 정호의 직접 선생이에요. 이천 그 명도의 직접 선생인데 주돈이는 이분은 저기 그 태극도설로 출발해가지고 유학의 큰 틀을 기반을 확실히 다진 거예요. 큰 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의 꽃이 제대로 핀 거는 이제 그 정호, 정희 두 선생이 그 유학의 꽃을 제대로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을 주희가 넘겨받아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전체 저기 그 성리학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것이 저기 저기 성리학이고 그것이 성리학이고 송학이고 그것이 저기 그 이제 주자학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이천 정호 선생 요분들의 저기 그 이름값이 이제 수시로 나오는 거죠. 정자화를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무수하게 우리가 정자화를 봐왔어요. 그것이 정호, 이천, 저기 정호, 정희 이 두 연년생 형제의 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저기 주돈이 선생은 그 저기 성리학의 비조라 그래. 그 성리학의 큰 틀을 그 위에서 꽉 잡은 거예요. 그것이 저기 이 주돈이의 그 태극도설. 그것이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부터 그 밑에 세세한 거를 틀을 저기 그 주돈이가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이천 선생이에요. 이천 선생의 감화를 바로 받은 선생이 바로 받은 사람이 주의 선생이고 그래서 오늘날 저기 그 우리가 사서오경을 이 주의 선생의 해석을 저기 그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한 토대가 됐거든요. 그 후에 뭐 양명학이 나오고 뭐 저기 그 중국에도 실학 쪽이 있었어요. 양명학의 그 밑에 저기 그에서 저기 그 실학 같은 사상이 나온 것을 우리나라는 양명학 실학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실학이라고 저기 그 뭉뚱그려서 저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저기 그 결국은 이 주희의 작품이란 얘기죠. 주희의 큰 틀에서 양명학 저기 그 실학 요것이 주희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주자의 해석을 주로 해서 이 저기 그 사서오경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정도면은 또 저기 요 얘기는 앞으로도 저기 그 수시로 할 거예요. 수시로 할 거니까 지금 다 토득을 못 하셨더라도 그때 들으시면 또 됩니다. 이걸 저기 헤아려. 이 개는 저기 계산하다 헤아리다 그런 거거든요. 헤아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꾀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꾀하면은 의에 해롭다. 의를 해친다. 이걸 꾀하면 리를 꾀하면 의를 해치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따지면 그랬는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가로치고 따지면 하고 넣었어요. 꾀하면 헤아리면 꾀하면 따지면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따지면이라고 저기 써놨기 때문에 요것이 저기 이게 꾀하면 헤아리면 이런 말이 없고 이거 따지면 그러면은 이건 저기 아마 말이
저 멀리로 저기 그 가버린 것이라. 그래서 나는 꾀하면이라는 얘기를 앞에 놓고 사실은 이 말은 없애야 할 얘기거든. 이 말은 없애야 할 얘기거든. 그 이익을 꾀하면 그 의를 해쳐. 그 이익을 먹고 살 거를 저기 그 전념을 하면은 당연히 의리를 해치겠죠. 의리를 해치겠죠. 의라는 것은 뭐 요즘 뭐 저기 그 뭐 어느 쪽에서 뭐 의리 그러죠. 의리라고 저기 그 뭐 송강호인가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의리 그러는데 의리 그건 저기 그 이제 뭐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의리 그러는 말인데 여하튼 저기 그 의리를 해치고 천명의 천명은 이치의 이치 천명의 이치는 그 음미하다는 그 이제 작은 것이 숨어 있는 듯하다. 숨을 은자에다가 그 작을 미자거든요. 그 작은 것이 숨어 있는 듯 해가지고 알 듯 모를 듯하고 천명의 이치는 음미하고 알 듯 모를 듯하고 맞죠, 그죠? 천명의 이치는 알 듯 모를 듯해요. 그리고 인해덕은 크다. 이제 크다 그러는 것도 이것도 저기 문제가 있어요. 인해도가 얼마나 큽니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하늘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위대하다 그래야지. 이럴 때는 인해도는 위대하다. 이것은 모두 부자께서 한언을 했다. 드물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죠? 아야,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여간 저기 그 자한편의 첫 장이니까 요것을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새기고 넘어가야 돼요. 요것을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은 너무 10번 읽어도 이렇게 터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정서는 옛날에 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저기 그 터득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걸 따지면 뭐 이렇게 저기 뭐 도가 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저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도가 위대하다 그래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꾀하면 그래야 헤아린다는 뜻이 나오죠. 헤아린다는 뜻이 나오고 하는 것은 꾀하는 거거든요. 계획하는 거. 그걸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기 이걸 저기 해석을 할 때 이 저기 시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이런 해석이 되고 이런 해석이 되면은 그야말로 저기 못 알아들어. 나나 저기 옛날 정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이 사서오경을 두루 봤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지. 여러분이 논어 안 보고 막연한데 사서오경 보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고전에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요것을 저기 고전에 저기 다가설 수가 있는 거지. 뭐 이 리를 꽤 따지면 저기 못 알아듣거든. 그리고 도가 뭐가 커? 뭐 얼마나 커? 하늘보다 더 커? 그 도가 위대하다 그래야. 그러니까 요 자체도 터득하기 어려운데 요 문장 자체도 터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저기 공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 공부라는 게 이 교재 선택도 중요하고 이 번역을 하는 것도 이 저기 뜻이 다 가야 번역이 저기 정확한 번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만 읽고 한 토막 끝냅시다. 이익과 천명, 인덕. 이 천명과 인덕은 너무 중요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고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익은 백성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진정한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께서 말씀을 꺼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천명과 인덕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기 그 유학에서 이 천명과 인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쉽게 말하기 어렵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익은 백성이 눈앞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기 그 이익에 급급해야죠. 이익에 급급해야죠. 그 저기 당장 월급을 받아야 저기 그걸로 쌀도 먹고 물도 먹고 전기도 쓰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기 이익에 급급해서 진정한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께서 말씀을 꺼렸다. 유학에서 이 명분을 앞세우는데 그 이 눈앞에 급급한 거 이걸로서 저기 그 말씀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당시는 힘들여 저기 애써 노력하면은 그 시간이 요거 저기 다 더하지 못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클 때 나는 그 아베께 저기 이제 그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저기 어쩌다가 한번 이제 그 서당에 갔는데 서당에서 저기 그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 한 달에 1년에 별을 3말씩 줬어요. 3말. 3말 하면은 요것이 저기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쌀 한 저기 아마 2-30kg 정도 될 거예요. 2 내지 30kg. 요 정도로 저기 이제 저기 1년에 그걸 주고 저기 글방을 계속 나갔는데 그걸 주고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서당의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공부를 나갔는데 나는 이제 그 아베께 배웠으니까 이거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 서말이면은 그 10명을 가르치면은 요게 저기 한 뭐 반가만가 뭐 어쩌는가 저기 그 정도 되면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빠서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면은 저기 요것이 이제 옛날엔 애들이 많았으니까 한 10명만 하면은 저기 1년 먹을 이제 양식은 되는 거죠. 서당 선생님은 요걸로 먹고 살았어요. 가서 저기 텃밭 가서 저기 뭐 상추나 심고 뭐 요 정도 했지 농업에 전념하진 않았거든요. 저기 서당 훈장님은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이 선비는 늘 가난하겠죠, 그죠? 어쩌다가 이제 종친에서 마을 종친에서 이제 뭐 설이면은 저기 뭐 쌀 몇 가마 이렇게 갖다 주고 추석이면은 쌀 몇 가마 주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당 훈장님은 먹고 산 걸로 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무슨 저기 저기 뭐 치부를 하고 뭐 이익을 따지고 당연히 저기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급급해도 이 선비는 요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야말로 저기 옛날 얘기네요. 자, 저기 한 타임 여기서 마칠게요.